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과 중국 간 환율 전쟁 및 무역 전쟁 이 주제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양대 전쟁, 두 전쟁이죠. 두 가지 전쟁의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경제학적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과 중국 간 환율 분쟁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질을 편의상 이솝 우화를 원형해서 제가 비유를 했는데요. 원문은 졸저 배선영저 금융경제학원론 부록편 535페이지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중국민은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가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개미처럼 수고하며 수출을 해야 했다. 반면 미국민은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가 높았던 덕분에 배짱이처럼 수입을 하며 즐기면 되었다. 그렇죠? 그런데 한참 지나고 보니 개미 측은 비록 고되기는 했지만 소득이 늘었고 배짱이 측은 즐겁기는 했는데 일자리가 줄었다. 불현듯 깨달음을 얻은 배짱이가 개미에게 서로 역할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개미는 냉정하게 거절했다. 떼이붙이. I am sorry한 얘기죠. I am sorry한 말조차 없이. 이렇듯 개미와 배짱이가 저마다 개미의 역할만 하겠다고 하면 둘 사이에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그 환율 문제의 본질입니다. 자, 제가 직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두 나라 사이에 환율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시소처럼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는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강세가 되는 거죠. 이쪽이 약세가 되면 이쪽은 강세가 되고 또 반대가 이쪽이 강세가 되면 저쪽이 약세가 되는데요. 두 나라가 동시에 자국 통화를 약세로 하게 되면 환율 분쟁, 환율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걸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이렇듯 개미와 배짱이가 저마다 개미의 역할만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둘 사이에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미국과 중국 간 환율 분쟁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는 이 환율 분쟁이 아주 예전부터 오랫동안 진행해 왔었습니다. 막 현재화하지 않더라도 잠재돼 있었고 또 잠재돼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 이제 두 나라 간 무역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선제 공격은 누가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측의 선제 공격을 시작된 이 미중 무역 전쟁 이 성격은 사실 다중적입니다. 한번 볼까요? 미중 무역 전쟁은 다음의 성격들이 복합된 겁니다. 자, 첫째는 종래에 진행되어 왔던 환율 전쟁, 환율 분쟁, 내지 통화 전쟁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것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종래에 진행되어 왔던 환율 분쟁, 내지 통화 전쟁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들의 반중 정서를 이용해서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활용한 겁니다. 예. 그죠? 이거는 뭐 여러분이 다 금방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차피 지금 이제 이른바 중국이 굴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일어서고 있으니까 세계 1위 패권 국가였던 세계 1위 강대국인 미국과 그 다음에 2위 강대국이면서 이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두 나라 사이에 패권 경쟁이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이 세 가지 성격이 다중적으로 복합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요, 세계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 세계 많은 경제학자들 혹은 경제 전문가들은 그 무역전쟁의 귀출을 다음과 같이 전망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했냐면요, 어떻게냐면 미국이 아직까지는 경제적 면에서 중국에 대해서 압도적 우위를, 최소한 현저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맞죠? 거기까지 맞죠? 예. 중국이 그 G2, 2위 국가긴 하지만 예컨대 뭐 1인당 GDP는 물론이고, 1인당 GDP는 물론이고 전체 GDP 면에서도 미국이 압도하고 있죠. 여러 가지로 압도적 우위 내지 현저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강공에 오랜 기간 동안 버티지 못하고 결국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불과 뭐 2, 3년 전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뭐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이어졌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전 이렇게 정확하게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이나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과는 달리 중국은 미국의 공격에 의외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공격에 의외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이 재풀해질려 체면 손상 없이 퇴각하는 방안, 명예롭게 퇴각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그 근거가 뭘까요? 보통 기존 경제학자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전망이 다를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지난 30년 동안 늘 항상 제 전망이 맞았습니다. 이건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쭉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고 인정하실 겁니다. 이번도 그랬습니다. 왜? 시장의 비밀을 제가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조금 강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웃자고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자, 이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때리면 때릴수록 중국의 위안화는 자동적으로 약세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때리면 때릴수록 중국의 위안화는 자동적으로 약세가 됩니다. 더욱더 왜 그럴까요? 자,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때리면요, 국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예상할까요? 자, 이제 중국 경제가 대미 수출의 직접 감소. 당연히 미국이 중국을 때리니까 대미국 수출이 직접적으로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그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물자들 미국의 중요한 물자를 이렇게 안 팔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물자 수입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산이 위축될 수도 있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경로로 타격을 입을 거예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국제 투자자들은. 그러면 이들은 어떡합니까? 야, 중국이 이렇게 타격을 입을 거다. 중국 경제가 좀 어려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중국의 투자를 늘립니까? 줄입니까? 국제 투자자들은 당연히 중국의 투자를 줄입니다. 중국이 이제 안 들어갈래. 또, 이미 중국에 투자를 해놨다 그러면요, 중국의 그 직접 투자자는 금융 투자를 했다고 치면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기존 투자분의 회수를 모색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투자를 줄이죠. 중국의 투자를 줄인다는 얘기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본유입이 감소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존 투자분을 회수하겠다는 거죠. 기존 투자분의 회수를 모색한다는 얘기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본 유출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본 유입은 많이 안 들어오고,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자본 유입은 줄어들고 자본 유출은 늘어납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 보면 환율은 어떻게 되죠? 이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중국의 위안은 약세가 되는 거죠. 중국의 외환시장에서
외환 시장에서. 근데 외환 수요는 늘고 외환 공급은 주니까 달러 값이 비싸지는 겁니다. 중국 돈은 약세가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국제 외환 시장에서도 어차피 환투기를 한다고 치면 당연히 위안화를 투매하죠. 국제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를 투매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요인에 의해서 그 위안화는 자동적으로 더욱더 약세가 됩니다.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때리면 때릴수록.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요, 원래 중국 당국이 외환보이고 쌓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환율 조작이라고 지탄받을 수도 있는 그 외환보이고 쌓기를 하지 않더라도, 쉽게 말하면 중국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하지 않아요. 중국 당국이 가만히 있어도 위안화가 자동적으로 약세지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중국은 위안화의 자동적인 약세 덕분에 수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미 수출, 비록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기 때문에 대미 수출은 감소하지만 미국 이외의 지역, 다시 말하면 유럽이나 기타 지역으로 미국 이외의 지역의 수출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미 수출 감소를 그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로 벌충할 수 있는 겁니다. 벌충할 수 있죠.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공격에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중국은 이제 위안의 약세에 따른 제가 늘 말씀드린 고환율의 축복을 오히려 받고 있는 겁니다. 미국 덕분에. 고환율 축복을 받아갖고 그 고환율 축복으로 대외적 성장 기반을 다져놓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일시적으로 그 미국 수출은 일시적으로 주는 거고요. 다른 나라의 수출에서는 이제 중국 시장이 계속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대외적 성장 기반을 다져놓을 수 있고요. 미국의 공격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 미국이 공격이 끝났을 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 성장 기반은 종전보다 더 튼튼해져 있게 됩니다. 묘한 얘기죠. 역설입니다. 역설.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울고 싶은 중국의 뺨을 때려준 격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외환 보이고 쌓기 막 해가지고 환율 조작하네 하는 식으로 막 지탄을 받는 거 피하고도 오히려 동정받습니다. 중국이 얻어맞으면서 또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야, 저 미국이 어떻게 중국을 저렇게 때리나 하고 중국은 동정도 받아요. 동정도 받습니다. 동정을 받으면서 사실은 더 실속을 차리는 겁니다. 묘한 얘기죠. 그래서 울고 싶은 중국의 뺨을 때려준 격입니다. 물론 중국이 일부러 뺨을 맞고 싶어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울고 싶은 중국의 뺨을 트럼프 대통령이 때려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실책이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격입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퇴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나 대다수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비밀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중국이 조기에 굴복할 것이라고 잘못 전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 비밀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망했던 대로 나중에 미국이 제풀에 질렸잖아요. 제풀에 해가지고 명예롭게 퇴진하기 위해서 지금 대중국 보복이 그렇게 첨예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아직도 화웨이니 이런 쪽에 뭔가 보복이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첨예하게 정말로 무슨 막 전쟁 국면으로 치닫지는 않았습니다. 왜? 중국이 오래 버틸 수 있었고 오히려 동정받으면서 실속을 차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